깊은 산속에 자리한 작은 마을, 백리마을은 외부와의 교류가 거의 없는 고요한 곳이었다. 이곳 주민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전통과 규칙을 엄수하며 살았다. 그러나 이 작은 마을에는 누구도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으스스한 비밀이 있었다. 바로 검은 그림자라는 존재였다. 백리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검은 그림자의 전설을 알고 있었다. 검은 그림자는 매년 첫눈이 내리는 밤 마을 어귀에 나타나 한 사람을 데려간다고 했다. 그래서 주민들은 첫눈이 오는 날이면 해가 지기 전에 문을 걸어 잠그고 그날 하루는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왔다. 어느 해 겨울 서울에서 온 젊은 사진작가 경민은 백리마을의 첫눈 풍경을 담고자 그 깊은 산속까지 왔다. 오래된 여관집에 머물며 마을을 탐험하던 경민은 마을 사람들에게 검은 그림자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처음에는 미신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마을 사람들의 진지한 표정과 경고가 마음에 걸렸다. 첫눈이 내리던 날 경민은 여관 주인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설경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그는 핀잔을 듣는 것도 잠시 잊고 들뜬 마음으로 셔터를 눌렀다. 그러다 문득 마을 어귀 쪽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찬 바람이 그를 스쳐 지나가며 오싹한 소름이 돋았다. 경민은 서서히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주위를 둘러보니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문을 걸어 잠그고 불 꺼진 창문으로 조심스레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어귀 너머에 서 있는 어떤 형체가 보였다. 말로만 듣던 검은 그림자였다. 그 존재는 인간의 형상처럼 보였으나 그보다 훨씬 더 기이하고 비현실적인 모습이었다. 형체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 마치 안개와 그림자가 뒤섞인 듯했다. 경민은 숨을 죽이고 그 존재를 카메라에 담으려 했지만 셔터를 누르는 순간 카메라는 오작동하며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때 검은 그림자가 경민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공포 속에서 그는 간신히 몸을 돌려 여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뒤쫓아오는 발걸음 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주변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다. 여관 문턱에 거의 다다랐을 때 발목을 무언가가 붙잡았다. 넘어지자마자 정신이 아득해지던 경민은 그 순간 검은 그림자가 말을 걸었던 것 같은 환청을 들었다. 나의 전설을 기록할 자를 보았구나 라는 깊고 거친 목소리였다. 충격과 두려움에 눈을 감았다가 떠보니 이미 아침이 되어 있었다. 여관 이불 속에서 깨어난 경민은 마치 꿈을 꾼 듯한 느낌이었지만 발목에는 분명히 누군가에게 붙잡힌 자국이 선명했다. 그날 이후로 경민은 서울로 돌아와 검은 그림자에 관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하지만 백리마을 관련 기록은 언제나 불완전했고 마을 사람들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서울의 일상으로 돌아온 그는 늘 그림자의 시선에 쫓기고 있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 감각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난 어느 겨울 경민은 다시 백리마을을 찾아갔다. 그러나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과거의 기억만이 남아있는 폐허가 되어 있었다. 그의 마지막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검은 그림자는 여전히 그곳에 있다. 그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후로 경민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또 다른 공포썰로 전해지기 시작했다. 검은 그림자가 선택한 자들은 결국 그들만의 방식으로 전설이 된다는 이야기와 함께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친구들과 나는 갑작스레 계획된 여름 휴가로 강원도에 한 외진 산장을 빌려 머물게 되었다. 그곳은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으로는 산속에 위치한 한적하고 조용한 산장으로 보였다. 번잡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우리에게는 완벽한 휴식처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우리는 차량 2대에 몸을 싣고 도심을 벗어나 산 깊이 들어가게 되었다. 도로가 점점 좁아지고 포장된 길이 사라지면서 우리는 점점 깊숙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우리 외에는 거의 사람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으며 간혹 마주치는 작은 마을 외에는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구글 맵스에서 확인한 주소에 따라 한참을 들어간 끝에 드디어 산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우리가 도착한 산장은 사진보다 훨씬 낡아 보였다. 오래된 목조 건물은 시간의 흔적을 그대로 담고 있었고 주변은 잘 관리되지 않은 채로 자연에 내맡겨진 듯했다. 지친 우리가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산장으로 들어갔을 때 이상한 한기가 온몸을 감쌌다. 그저 오래된 건물이 주는 느낌이라며 가볍게 넘겼지만 그 한기는 계속해서 우리 뒤를 따라다녔다. 첫날 밤 우리는 모두 모여 거실에 앉아 옥수수와 바비큐를 만들어 먹으며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친구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창문 밖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 같다고 했다. 우리는 그저 바람소리라며 웃어넘겼지만 그날 밤 나는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따금씩 창문 너머에서 무언가 우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맑은 달빛이 어두운 방에 희미하게 들어왔다. 날이 밝자 우리는 그 일이 기분 나쁜 꿈이었기를 바랐다. 하지만 산장 밖에 나가보니 이상한 발자국이 눈에 띄었다. 사람의 발자국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 흔적은 산장 주변을 빙 둘러 따라 나 있었다. 강아지가 있었나? 우리는 설득력 없는 결론을 내리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둘째 날 밤은 더 오싹했다. 한 친구가 밤에 화장실을 가다가 복도 끝 거울에 무언가 비치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거울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놀란 친구는 소리를 지르며 방으로 돌아왔고 다른 친구들도 잠에서 깨 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하지만 거울 앞에 갔을 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기분이 나빴지만 상상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로 했다. 셋째 날 밤은 정말로 끔찍했다. 밤중에 누군가 창문 너머에서 산장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잡히지 않을 듯한 검은 그림자가 창문 밖에서 슬쩍거리고 있었다. 두려움에 얼어붙은 우리는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지만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자 조금은 안도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산장에서 가장 용감하다고 자부하던 친구가 용기를 내어 문 밖으로 나갔다. 그는 손전등을 휘둘렀고 어둠 속에 무언가와 눈이 마주쳤다고 했다. 그 순간 우리 모두는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문을 걸어 잠갔다. 한숨도 잘 수 없는 밤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마침내 아침이 되었고 우리는 짐을 챙겨 산장을 떠났다.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이 일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들은 놀라지 않은 듯했다. 산장의 예전 주인이 실종되었으며 이후로 그곳에선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소름이 돋았고 더 이상 그 일을 언급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후 우리는 그저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잊히지 않았다. 가끔은 거울 속에서 여자의 모습이 보일 것 같고 창문 밖에서 검은 그림자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면 그 산장의 기억이 떠오르곤 한다. 그 이후로 우리는 반강제적으로 도시를 벗어난 휴가는 피하고 있으며 어딘가 외딴 곳으로의 여행은 다시는 하지 않기로 했다. 그 산장, 그리고 그 예전 주인은 지금도 그곳을 잘 지키고 있는 걸까? 가끔은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날 나는 대학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한 산장으로 여행을 떠났다. 산장은 자연 속에 위치해 있어 인터넷도 잘 안 터지고 휴대전화 신호도 거의 잡히지 않는 곳이었다. 우리는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자연을 만끽하며 며칠을 보낼 계획이었다. 산장에 도착한 첫날 우리는 각자 방을 배정받고 짐을 풀었다. 산장은 꽤 크고 오래된 건물이었는데 약간은 낡았지만 고풍스러운 매력이 있었다. 집주인은 친절하게 산장과 주변 산책로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우리는 저녁에 바비큐 파티를 하기로 했다. 바비큐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아 와인과 맥주를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공포 이야기를 하자며 말을 꺼냈다. 그동안 쌓였던 긴장을 풀고자 우리는 여러 무서운 이야기들을 주고받았고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갔다. 그러나 그중 한 친구가 말한 이야기는 특히나 신경이 쓰였다. 그녀는 이 산장 근처에서 몇십 년 전 실종된 소녀 얘기라며 당시 경찰이 마을을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는 전설을 들려줬다. 다들 그저 미신일 거라며 웃어넘겼지만 어쩐지 찝찝한 기분은 지울 수 없었다. 다음날 나는 이른 아침 산책을 나갔다. 상쾌한 바람과 새소리가 더해져 기분은 금세 나아졌고 나는 오솔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갔다. 그런데 길을 걷다 보니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고 뒤를 돌아보아도 아무도 없었다. 신경이 곤두선 채로 다시 길을 걸으며 조심스레 주변을 살폈다. 몇 분쯤 더 걸었을까 숲속 깊숙한 곳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누구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의 낮은 속삭임 같기도 한 그 소리는 나를 산길에서 한참 벗어나게 만들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선 나는 결국 그곳에서 낡고 오래된 오두막 하나를 발견했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가운데 나는 조심스레 오두막의 문을 밀었다. 문은 오래되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고 내부는 외부보다 더 낡고 어두웠다. 그곳 한가운데에는 먼지 쌓인 거울이 있었고 마치 오래된 꿈속에 갇힌 듯한 느낌이 들었다. 문득 거울 속에서 소녀의 형상이 나타났다. 그 소녀는 깡마르고 창백한 얼굴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순간 놀라 소리 지르며 뒤로 물러섰지만 거울은 그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서 있었고 소녀의 모습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입을 움직여 무언가 말하려는 듯했으나 나는 그 말을 들을 수 없었다. 이후 나는 황급히 오두막을 빠져나와 친구들이 있는 산장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방에서 자지 않고 모두 거실에 모여 밤을 지새우기로 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 그 소녀의 모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 다음날 아침 우리는 서둘러 짐을 꾸려 산장을 떠나기로 했다. 집주인에게 열쇠를 반납하며 끝내 오두막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집을 떠나기 전 마지막 순간에 집주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조심하세요. 이곳에는 아직도 떠도는 영혼들이 많으니. 우리는 차에 오르며 각자 말은 없었지만 모두 어딘가 진지하고 침울한 표정이었다. 그 경험은 우리가 단순한 여행으로 시작했던 이번 여정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었고 누구도 그 사건을 다시 언급하지는 않았다. 나는 아직도 가끔씩 그 소녀의 얼굴을 꿈속에서 보곤 한다. 그녀는 아직도 그곳에 있을까? 누군가를 기다리며 그렇게